안녕하세요. 김정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올해, 그러니까 2021학년도 고려대 면접 대비 유의사항을 간략히 살펴볼 텐데요. 올해 고려대 면접에는 중요한 변화가 있죠.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서 고려대가 올해 면접을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짚어보고요. 그리고 2020학년도 고려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 이 제시문 기반 면접과 관련해서 꽤 중요한 정보가 공개됐거든요. 바로 이 내용을 참고해서 올해 고려대 제시문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지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는 어떤 일이든 코로나를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려대가 수시 면접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방식은 전형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우선 가장 많이 학생들을 뽑는 학교 추천, 그리고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 이 둘은 업로드 방식입니다. 질문을 사전에 공개하고요. 수험생들이 개별적으로 녹화를 해서 일정 기간 안에 업로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패스 어 페일로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큰 문제만 없으면 합격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두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올해 면접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특기자 전형, 그리고 일반 전형 계열적 합평, 여기서는 여전히 면접 부담이 작지가 않아요. 똑같은 비대면이긴 하지만 방식이 조금 다른데 면접 당일에 수험생들이 지정된 장소에 가야 되고요. 문제를 받고 24분 동안 답변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8분 동안 답변을 촬영해야 되거든요. 작년까지는 면접관이 답변을 듣다가 뭔가 좀 미흡한 게 있으면 간혹 추가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수험생들은 추가 질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결된 답을 구성해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차별성을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고려대가 어떤 답변을 기대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몇 가지 팁을 기억하시면 남은 시간 동안 면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대학들은 전년도 기출문제에 대해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는데요. 올해 발표된 고려대 보고서에서는 작년 학교 추천 2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채점 기준이 공개됐거든요. 예년에는 없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올해 제시문 기반 면접을 준비할 학생들, 일반 전형 계열적 합평, 특기자 전형, 여기 수험생들에게도 아주 유용한 지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문제가 작년 학교 추천 2 오전 기출 문제인데요. 총 3문제가 출제됐고요. 전체 문항은 영상 아래에 링크를 걸어뒀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제시문은 빼고 문제랑 채점 기준만 간략히 정리해 둔 건데요. 문제 1번을 우선 같이 읽어볼게요. 자, 제시문 가에서 설명한 유교의 입장에서 제시문 나의 자본주의 정신에 대해서 말을 해보라고 했죠. 말을 하기는 해야 될 텐데 무슨 말을 하라는 걸까요? 대학이 어떤 답을 원했는지 채점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채점 기준을 보면 개인의 도덕적 행위의 지향점이 유교 사상과 프로테스탄티즘에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할 경우 최고점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반면에 두 번째 채점 기준을 보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지 못할 경우 중간점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이 다르죠. 그러니까 문제가 유교의 입장에서 자본주의 정신에 대해서 말해보라 한 게 결국은 둘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밝히라는 뜻이었나 봐요. 출제 의도가요. 이게 세 번째 채점 기준을 보면 그 취지가 더 잘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보시면 유교의 특징과 자본주의 정신을 단순히 설명하는 데 그친 경우 하위점을 부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지 유교는 어떻고 자본주의 정신은 어떻다는 식의 제시문 요약만으로는 좋은 점수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전통적으로 고려대 제시문 면접 문제는 논쟁, 대립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 수험생들은 항상 문제 안에 들어있는 이러한 대립구도부터 정확하게 찾아내는 안목을 키워야 됩니다. 이 문제 출제 의도가 암시하는 바도 그렇죠. 아무리 독해력이 좋아도 그런 대립구도를 포착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면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려대 재시문 면접을 준비하려면 항상 그 문제 안에 들어있는 대비구도를 포착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것이 문제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변을 또렷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2번 문제를 볼까요? 재심은 나와 다를 참고해서 사회에 미치는 윤리사상의 영향에 대해 말해보시오.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채점 기준을 보면 여기부터 볼게요. 두 자본주의 발전의 정신적 토대의 차이점을 지적한 후 특정 윤리사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예를 들어 설명할 경우 최고점을 부여한다 라고 돼 있죠. 그 아래 중간 점수 채점 기준을 보세요. 두 자본주의의 차이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고 윤리사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경우 중간점을 부여한다. 조금 전에 최고점은 예를 들어 설명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 수 있으면 최고점, 그렇지 않으면 중간점, 이렇게 점수가 달라지네요. 이게 뭘 말하냐면 고려대는 사례를 좋아한다. 예를 들어서 명확성과 구체성을 높인 답을 좋아한다. 이걸 뜻하죠. 고려대가 사례를 좋아한다는 것은 고려대에서 발간된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도 잘 나타나는데요. 지금 보시는 노란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시문에 이미 언급되어 있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적절한 사례를 제시한다면 보다 풍부한 답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대 면접을 제대로 준비하려면요. 어떤 제시문이나 주제를 공부할 때 항상 그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 혹은 예시를 곁들여서 생각하는 버릇을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교재나 노트에 잘 챙겨 두셔야 돼요. 사례는 절대 하루아침에 생각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꾸준하게 사례나 예시를 챙겨두는 것이 고려대 제시문 기반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문제입니다. 제시문 가, 다를 종합해서 제시문 라에 제기된 문제 해결 방안을 말해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해결 방안을 말을 해야 될 텐데 채점 기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위에 언급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개인 차원, 시민사회 차원, 국가 차원으로 구별해서 제시할 경우 최고점을 부여하겠다. 그렇죠? 그럼 어떤 건 최고점이 아닐까요? 그 아래 채점 기준을 보니까 방안을 제시하기는 했는데 이걸 차원을 충분히 구별하지 못하고 제시하면 중간점을 준다. 제일 아래 기준 보세요. 아예 구별하지 못하고 제시하면 하위점을 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려대가 원했던 답은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눈 답이었나 봐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출제자가 기대한 것처럼 여기서 학생들이 개인, 시민사회, 국가 차원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내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도 이 채점 기준에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개인이니 시민사회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해결책을 몇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다뤘다. 즉 일정한 질서나 체계를 갖추어서 답변하기를 출제자가 기대했다는 거죠. 물론 그게 개인, 시민사회, 국가처럼 출제자가 의도한 그대로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유사한 체계, 예를 들면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이런 식으로 답변을 구성했다면 그냥 막연하게 뭉뚱그려서 답을 하거나 두서없이 나열하기만 한 답변보다는 훨씬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고려대 면접에서 답변을 구성할 때는 항상 이 점을 의식하면 좋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올해 고려대 면접은 비대면 영상 촬영으로 진행되고요.
제시문 기반 면접이 시행되는 전형은 일반 전형, 계열 적합형, 그리고 특기자 전형이죠. 둘 다 수능 최저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로 최소한의 능력을 검증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년도 채점 기준을 보면 고려대가 어떤 답을 선호하는지 눈치챌 수 있었는데요. 이걸 세 가지로 정리할게요. 첫 번째, 문제 안의 대립을 의식한 제시문 이해. 그러니까 제시문을 읽을 때는 항상 이 문제가 의도한 대립, 대비 구도가 무엇인지 의식하면서 읽는 것이 좋다는 것. 둘째, 현실의 사례와 관련지어 공부하는 습관. 항상 구체적인 사례를 생각하고 모아두는 습관을 들이자. 셋째, 마지막으로 질서를 부여한 구조적 답변 연습. 즉, 답변을 할 때는 똑같은 내용이라도 가급적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답변을 구성해서 답변의 논리성을 높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